김치 싸줘도 고맙단 말, 맛있단 말 한마디가 없어요. 그냥 가져가요. 당연하다는 듯이. 솔직히 그럴 땐 이런 생각 듭니다. 내가 왜 했지? 이 시간에 내 반찬이나 하지. 요즘 며느리들 예의는 있어요. 근데 정이 없어요. 따뜻함이 없어요. 그냥 할 건 하고 간다는 느낌? 그러니까 마음이 안 가죠. 이런 얘기 모이면 꼭 나오지요. 왜 쟤한텐 뭐라도 해주고 싶고, 왜 어떤 애는 자꾸 선만 긋고 싶을까? 차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 가는 며느리는 작은 것도 그냥 안 넘겨요. 고맙다, 맛있다, 이런 말 한마디로 사람 마음을 확 열게 만듭니다. 반대로 아무 말 없이 휙 가져가기만 하면 정말 정이 뚝 떨어져요. 이런 이야기 속으론 다들 공감하지만 막상 어디 가서 말은 못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고 같이 들어보세요. 속에만 담아뒀던 이야기 대신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사람이요, 뭘 대단히 잘해서 참 괜찮다 싶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소소한 순간, 작은 몸짓 하나에서 아, 얘는 좀 다르네 싶은 느낌이 옵니다. 첫째, 손님 왔을 때 손 놓고 안 있는 며느리.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요. 손님이 오거나 상을 차릴 때 본체만체하지 않는 며느리예요. 식사 준비로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 딱히 뭘 시킨 것도 아닌데 조용히 다가와서 제가 할게요. 이거 제가 도울게요 하며 먼저 몸을 움직이는 며느리. 이런 아이를 보면요. 눈치가 빠르다는 말보다 참 마음이 곱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시어머니 입장에선 정말 그런 모습 하나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요즘은 시댁 가서 억지로 일하라는 분위기도 아니고 며느리한테 뭐 시키는 건 더더욱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더 그래요. 요즘 같은 세상에 먼저 움직이는 며느리는 진짜 귀한 겁니다. 특히요, 어른이 바쁘게 움직이는데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폰만 들여다보고 있다? 그 모습은 말은 안 해도 속이 꽉 막히는 겁니다. 내가 며느리인데 뭐부터 해야 하지까지는 아니라도 이 상황에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나? 하는 눈치 하나만 있어도 느낌이 전혀 달라요. 제가 물 좀 따라올게요. 어머님, 이건 제가 옮길게요. 이런 말을 먼저 하는 며느리는 그 말투 하나, 그 타이밍 하나만으로도 사람이 다르게 보입니다. 심지어요, 실제로 뭘 많이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그저 할 생각이 있다는 태도, 그걸 느끼는 순간 얘는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그런 며느리에겐 괜찮아, 쉬어 하고 오히려 더 편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시어머니는요, 일을 얼마나 도와주느냐보다도 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일 먼저 봅니다. 말없이 앉아있는 아이보다 눈 마주치며 이거 제가 할까요? 하는 며느리에게 정이 더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며느리는 명절이나 모임 때 집에 들어서기만 해도 마음이 반가워지고 괜히 더 챙겨주고 싶어져요. 그게 바로 참 괜찮다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둘째, 집안에 일 생기면 먼저 안부 한 줄 보내는 며느리. 요즘 세상에 며느리가 시댁 일까지 다 챙기긴 어렵다는 거. 솔직히 저희도 압니다. 직장 다니고 아이 키우고 집안 살림에 정신없이 사는 건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다 이해해요. 자주 오지 않아도 괜찮고 뭘 특별히 챙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요, 집안에 일이 생겼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가령 누가 아프다거나 어른이 입원했다거나 아니면 그냥 기운 없어 보인다는 얘기 한마디라도 들었을 때 그럴 때 어머님 괜찮으세요? 하는 짧은 톡 한 줄. 진짜 그거 하나면 충분해요. 전화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바쁘면 문자 한 줄. 그것도 힘들면 이모티콘 하나. 그 정도만 와도 시어머니 마음은 아,
이 아이는 그래도 우리 집을 남의 일처럼 여기진 않는구나 싶어요. 그게 단순한 예의 같지만 그 한 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마음의 거리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대로요, 가족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어도 며느리가 아무 말 없으면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건가? 아예 관심이 없는 건가? 그렇게 느껴지게 돼요. 한두 번이면 그냥 넘어가죠. 근데 이런 일이 자꾸 쌓이면 마음속으로는 자연스럽게 선을 긋게 됩니다. 그 선이 어느 날부터는 정이 잘 안 가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사실 시어머니라고 뭘 바라는 게 있겠어요. 그저 며느리도 이 집안을 가족처럼 생각해 주긴 하는구나. 그 감정 하나가 전해지면 그걸로 충분한데 그걸 표현해 주는 며느리가 드물어요. 반대로 안부라도 먼저 건네오는 며느리는 그 톡 하나가 오래 남습니다. 괜찮으세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그 짧은 문장 하나에 정이 느껴지고 이 아이는 다르다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그렇게 한 번이라도 마음을 보여준 며느리는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얘는 그래도 나를 챙길 줄 아는 아이야 하며 시어머니도 더 챙기게 돼요. 그래서 며느리가 보내는 그 한 줄, 그게 단순한 연락을 넘어서는 태도인 겁니다. 시댁을 남처럼 여기지 않는 마음, 그게 느껴지면 그 어떤 큰 선물보다 더 고맙게 다가오죠. 셋째, 장보다가 뭐 하나 더 사서 건네는 며느리. 살다 보면 사람 마음이 움직이는 건 크고 거창한 선물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별거 아닌 듯한 소소한 행동에서 진심이 느껴질 때 그게 더 오래 남고 더 따뜻합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가 장을 보다 말고 전화를 합니다. 어머님, 여기서 김치 싸게 파는데 하나 더 살까요? 참외 달고 맛있어서 어머님도 드셔보시라고 조금 샀어요. 이런 말 들으면요, 별로 대단한 건 아니어도 속에서부터 뭔가 울컥하고 웃음이 나요. 그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어머님 생각이 났어요. 딱 그 한마디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고 마음을 열게 합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 아이는 자기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 집을 남처럼 여기진 않네. 그런 생각이 절로 들게 되는 거예요. 요즘 며느리들 가족 챙기고 아이 돌보고 자기 삶 꾸리는 것만으로도 벅찬 거 알아요. 그런 와중에 장 보다가 시어머니를 한번 떠올렸다는 것 자체가 진짜 귀하고 고마운 일인 거예요. 또 어떤 며느리는요, 말도 없이 과일이나 반찬 한 통을 툭 건네요. 그냥 지나가다 보여서요. 그 말이 얼마나 사람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지 아세요? 그냥 지나가다 보여도 그 순간에 누군가를 생각하고 사왔다는 게 사람 마음을 울리는 겁니다. 이런 며느리에겐 받는 사람도 부담이 없고 주는 사람도 큰 수고가 아니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정의 무게는 꽤 큽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장 보다가 뭘 하나 더 사는 그 행동은 선물이 아니라 기억의 표시예요. 이 집 어른도 내 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 그걸 느끼게 해주는 행동이죠. 이런 며느리한테는 시어머니도 괜히 더 주고 싶고 뭘 하나 해줘도 기분이 좋아요.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넷째, 명절에 오래 안 있어도 할 건 딱 하고 가는 며느리. 요즘은 며느리 붙잡아 놓고 하루 종일 음식하게 하고 설거지에 청소까지 맡기는 집 거의 없습니다. 그런 시대 지났다는 거 잘 알아요. 그래서 일부러 편하게 하려고 해요. 늦게 와도 괜찮다. 먼 길 힘들면 일찍 들어가라. 이런 말도 먼저 꺼내고요. 근데요, 그 마음이 괜히 무색해질 때가 있어요. 명절 아침, 분명히 집은 북적이고 할 일도 많고 분위기도 분주한데 며느리가 와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만 있다가 밥 먹고 조용히 일어나서 갈 때 속으로는 좀 허전해집니다. 물론 일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어머님,
이건 제가 도울게요. 저는 제가 한두 판 붙일게요. 이렇게 먼저 손 걷어붙이는 며느리는 그 시간이 길지 않아도 확실히 다르게 느껴져요. 두세 시간 머물렀더라도 그 안에서 같이 움직여주고 부엌에서 한마디라도 건네고 식탁 하나 같이 차리고 그렇게 함께한 느낌을 주는 며느리. 그 아이는 명절 지나고 나면 꼭 기억에 남아요. 그런 며느리는 오늘 정말 고마웠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어요. 왜냐면 같이 시간을 보냈다는 기억이 남으니까요. 정작 누가 제일 오래 있었는지는 며칠 지나면 까먹어요. 근데 누가 먼저 움직였는지는 몸이 기억해요. 마음이 기억하고요. 그게 사람 마음이더라고요. 심지어요, 일을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전 부치다 모양 망가져도 괜찮고, 설거지하다가 접시 하나 깨트려도 괜찮아요. 그래도 도와줄 마음이 있었구나. 그게 느껴지면 시어머니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오래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말 그대로 할 건 딱 하고 가는 그 태도. 그게 마음에 남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며느리는요, 다음 명절엔 언제 오나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다섯째, 우리의 교육 문제에 같이 고민해주는 며느리. 요즘 며느리들 보면 육아 정보는 인터넷이 다 알려주고 전문가 조언, 유튜브 영상, 책까지 이미 공부를 많이 하고 오잖아요. 그래서인지 아이 키우는 문제에 있어서 시어머니 말은 그냥 옛날 얘기처럼 흘려듣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는 해요. 세대 차이도 있고 요즘은 방식도 다르다는 거 저희도 알아요. 하지만 그 와중에 며느리가 요즘 애가 말을 너무 안 들어요. 어머님은 애들 어떻게 키우셨어요? 이런 말 한마디만 해도 그 순간 정말 마음이 확 열립니다. 그 말 안에 어머님 경험을 존중합니다. 어머님 얘기를 듣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그 한 문장에 시어머니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대우해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정말 크고 정말 고마워요. 꼭 조언을 해달라는 게 아니어도 우리 애가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할까요? 어머님 땐 어떻게 다독이셨어요? 이런 식으로 고민을 나누는 며느리를 보면 진짜 얘는 우리 식구구나 싶습니다. 사실 며느리한테 바라는 건 나한테 배워라, 내 방식을 따라라.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 의견도 듣고 싶다고 한번 물어봐 주는 것. 그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시어머니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요. 아이 키우는 이야기 같이 나눠주는 며느리는 정말 신기하게도 며느리가 아니라 딸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같이 고민하고 같이 웃고 어머님 그땐 힘드셨겠어요.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이 전해지니까요. 시어머니는 육아 문제로 우리 얘기를 들어주는 며느리에게는 무조건 더 잘해주고 싶어져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누가 마음 안 열겠어요. 며느리가 대단한 걸 해줘서 고맙다고 느끼는 건 아니에요. 손님 왔을 때 잠깐이라도 몸을 움직여주는 마음. 집안에 일 생기면 조용히 안부 한 줄 건네는 따뜻함. 장 보다가 어른도 떠올려준다는 그 배려. 명절에 짧게 와도 함께 하려는 그 자세. 그리고 아이 키우는 문제에 대해 내 얘기를 기꺼이 들어주는 그 한마디. 전부 다 거창한 게 아니라 그 순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결국 시어머니는요, 며느리가 나를 불편해하지 않고 정말 식구처럼 대해주는구나. 그게 느껴지면 다른 건 다 괜찮아집니다.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얘는 참 괜찮은 며느리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시어머니도 똑같아요. 그 마음 느끼는 순간 더 해주고 싶고 더 잘해주고 싶고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며느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겉으론 예의 바르고 말도 조심하는데 속으론 늘 거리 두고 무슨 말을 해도 반응 없는 며느리도 있어요. 이제부터는
참 괜찮다 싶은 며느리가 아니라 참 좀 그렇다 싶은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속으론 한 번쯤 다 겪어봤을 그 장면들 같이 꺼내 볼게요. 첫째, 뭘 해줘도 표정 하나 없는 며느리. 김치요? 그거 그냥 생기는 거 아닙니다. 하루 이틀 맘먹고 되는 일도 아니고요. 손목 아프고 허리 끊어지면서도 애들 먹이려고 그 마음 하나로 담그는 거잖아요. 근데 고맙단 말도 없고 맛있다는 말도 없고 그냥 가져가기만 하면 진짜 김치가 아니라 내 정성을 들고 나가는 기분이에요. 솔직히 어머니 덕분에 오늘 저녁 해결됐어요. 이 한마디면 다 끝입니다. 힘들었던 거, 귀찮았던 거 다 사르르 녹아요. 근데 아무 말 없이 휙 그렇게 받아가기만 하면요. 아, 이젠 내가 뭘 해줘도 당연한가 보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게 한두 번이면 참아요. 근데 누적되면요. 정말 속이 식습니다. 얘한텐 뭘 해줘도 감흥이 없구나. 이렇게 마음이 딱 닫혀버려요. 이럴 땐 기대를 접는 게 상책입니다. 내가 해주고 싶을 때 할 만큼만 하자. 딱 거기까지만요. 그리고 가끔은 어때? 입에 맞았어? 이 한마디 툭 던져보세요. 그걸로 분위기 확 바뀔 수도 있어요. 정성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태도 하나에 다음 마음이 생기느냐 사라지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둘째, 뭐만 물어봐도 그건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가족 모임 날짜 좀 잡아보자고 하면 그건 남편이 정할 거예요. 음식 뭐 해줄까 살짝 물어봐도 저는 잘 몰라요.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뭐 하나 물어볼 때마다 자기 입으로는 대답을 안 해요. 맨날 아들 뒤에 숨어서 뱅뱅 돌아가요. 처음엔 그래요. 좀 조심스러워서 그러나 보다 이해도 하죠. 근데 1년, 2년, 5년이 지나도 그대로면 슬슬 답답해집니다. 시어머니라고 맨날 아들이랑만 얘기하고 싶겠어요? 며느리랑도 사람 대 사람으로 그냥 말 한두 마디 주고받고 싶을 뿐인데 그걸 계속 피하는 느낌이면 속으론 이런 생각 들어요. 아, 얘는 나랑은 거리 두겠다는 거구나. 아들만 보고 살겠다는 거네. 그렇게까지 막 잘못한 일은 아니어도요. 이게 은근히 서운합니다. 대화의 문 자체를 닫아버리면 사람 마음이 점점 멀어져요. 이럴 땐요. 억지로 붙잡고 얘기하려들 필요 없습니다. 괜히 어색해지기만 해요. 그 대신 짧게 툭 틈만 남겨두면 됩니다. 예를 들면 너한테 직접 물어보고 싶었어. 그 한마디면 아, 나랑도 얘기하고 싶구나. 그 마음이 슬쩍 전달돼요. 무조건 들이대는 건 독. 살짝 문만 열어두면 말은 언젠가 며느리 쪽에서도 나옵니다. 셋째, 자기 일정은 칼같이 챙기면서 시댁 일정엔 늘 바쁜 며느리. 볼 때마다 느껴요. 자기 일정은 기가 막히게 잘 챙긴다. 돌잔치, 친구 모임, 친정 여행까지 달력에 줄줄이 꽉 찼더라고요. 참 신기하게도 우리 일정만 뜨면 그날은 꼭 어디가 아프대요. 아니면 갑자기 일이 생겼대요. 기가 막히죠? 한두 번은 그래요. 사정이 있겠지 싶어서 이해했어요. 근데 매년 매번 그건 우연이 아니잖아요. 속으로 이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우리 일정은 늘 옵션이구나. 빠져도 되는 거, 미뤄도 되는 거. 참고 또 참았어요. 근데 참다 보면 언젠가는 이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옵니다. 야, 시댁은 행사 치르러 오는 데니? 그렇게까지 티를 내야 속이 시원했니? 말은 안 해도요. 그 마음 다 표정에 나옵니다. 우리가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요, 기대 자체를 싹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안 온다 하면 그래 바쁘지. 오라고 조르지도 않아요. 그냥 마음 접기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진심 담긴 태도 한번 보이면
그땐 반가운 마음으로 맞아주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참지만 마세요. 가끔은 이런 말 한 줄쯤은 괜찮아요. 엄마는 좀 섭섭했어. 넌 내 입장만 보지 말고 가끔 우리도 좀 생각해줘. 기대는 줄이고 표현은 가볍게. 정은 적당히 나눠야 내 마음도 안 다치고 관계도 오래 갑니다. 진짜 속마음은 쌓아두지 말고 가끔씩은 시원하게 말해줘야 내 속이 먼저 삽니다. 결국 며느리를 보면서 시어머니가 바라는 건 거창한 효도도 무조건적인 애정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기본은 지키되 마음이 느껴지는 관계, 그걸 바라는 겁니다. 바쁘고 각자 사는 세상 속에서 모든 걸 맞추기는 어렵겠지만 무심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게 솔직한 바람이잖아요. 잘하려는 티가 나는 며느리는 말 안 해도 예뻐 보이고 거리를 두려는 마음이 보이면 아무리 예의 발라도 정은 안 갑니다. 시어머니도 사람입니다. 기대도 줄이고 표현도 조심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느끼고 기억하고 움직여요. 그래서 어느 날 아무렇지 않게 이거 어머님 생각나서 샀어요 하는 말 하나에도 괜히 마음이 풀리고 웃음이 나는 거죠. 좋아하는 며느리, 싫어하는 며느리. 그 기준은 크지 않아요. 결국엔 이 사람이 나를 사람으로 대하는가. 그거 하나로 마음이 열리고 또 다치기도 합니다. 서로 마음 다치지 않게 너무 애쓰지 않으면서도 따뜻한 마음 하나는 잊지 않고 그렇게 오래가는 사이가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마음에 오래 담아두고만 계셨던 말, 제가 대신 조금은 시원하게 꺼내드릴 수 있었을까요? 말로 다 하진 않아도 속으로는 누구보다 깊이 느끼는 게 어른의 마음이니까요. 이런 이야기 괜히 눈치 보느라 꺼내지 못하고 계셨다면 앞으로도 여기서 조용히 같이 풀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맞아, 내 얘기 같다는 그 공감의 표시로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늘 마음 지치지 않도록 같이 천천히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남아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삶의 지혜, 지금 이 순간입니다.